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됐습니다.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미국과 유럽 몇몇 나라에선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입니다. 백신을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대유행으로 좌절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2일 델타 플러스 변이를 관심 변이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의 돌연변입니다. 인도 4개 주에서 22건이 확인됐고 현재까지 인도를 포함해 9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Presently looks fairly small in terms of number, but we would not want this to assume significant proportion. 인도 보건당국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6 months ago, would 90% coverage be enough to create some level of herd immunity? Most of us would have said yes. So what this really does is change the game a little bit. 기존의 델타 변이는 영국과 포르투갈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2주에 2배로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92개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UK,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일찌감치 백신 접종 비율을 높인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9일 만에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50% יותר, ולצערי אנחנו רואים גם תחילת התפשטות בתוך מדינת ישראל.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 24일과 25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델타 변이 확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14초밖에 안 걸렸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밝혀진 전염 과정 중에 가장 빠르다며 2차례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 광저우시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시 당국은 어떻게 감염이 진행됐는지 추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0대 고모 씨가 화장실로 향합니다. 당국이 확인한 최초 감염자입니다. 잠시 뒤 70대 송모 씨가 같은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은 불과 45초. 송 씨는 2번째 감염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감염 사실을 몰랐던 송 씨가 또 다른 식당을 찾았고 물을 받으러 갔다가 처음 보는 황모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CCTV에 기록된 시간은 1분 40초. 황 씨는 3번째 감염자가 됐습니다. 4번째 감염자 30대 루모 씨는 더 충격적입니다. 황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루 씨는 같은 화장실로 향합니다. 단 14초 만에 나왔는데 루 씨는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밀접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광저우시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한 달 만에 160명으로 늘었고 광저우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2만여 명이 봉쇄까지 됐습니다. 它的传播力更强了。再来看第二个特点，就是病毒的载量高，病情发展的更快，重症比例也更高了。 중국 당국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낮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 가운데 실제 감염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추적 보도 훅은 왜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한 의대 교수가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수술용 칼을 여러 번 집어 던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건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술실에서 또 다른 괴롭힘도 있었지만 CCTV가 없어 교수가 발뺌하고 있다고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부산대 병원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건 병원 직원이 촬영한 중앙수술실인데요. 집도이가 사용하는 메스가 바닥에 꽂힌 장면도 보이실 겁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날려서 진짜 표창처럼 날아가서 바닥에 45도 각도로 꽂혔어요. 간호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수의 이런 행동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3차례 메스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메스를 잘못 줬어요. 이게 잘못 준 거를 알고 제 다리 옆으로 확 던지셨고 뒤에 사람이 좀 다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수술할 때 쓰는 초음파 기계를 교수가 반복적으로 땅바닥에 던지고 다시 가져오도록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졌는지 궁금하다는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 의식이 있는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들조차 불안에 떨었을 거라고 간호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환자가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믿고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노조는 병원장에게 해당 교수의 중징계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교수에게 경고를 한 만큼 병원 고충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는 수술실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메스를 던진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고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수술장을 본 거지 내린 그 부분을 보지 않으니까 저는 몰랐지만 노조 측은 간호사들의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없는 점을 교수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만으로 CCTV 없다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건가. 피해 간호사 5명과 노조는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을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해 보입니다. CCTV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이 남성,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찍혔기에 다행이지 없었다면 증명이 되느냐를 놓고 오랜 다툼이 이어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모 씨.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간 병원장은 박 씨에게 집도를 맡기고 12분 만에 나와버립니다. 환자는 어깨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고 박 씨와 병원장은 구속됐습니다. 한양대 병원의 수술실 녹화 영상. 한창 욕설이 이어지다 교수가 전공의를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술용 가위로 내려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대본 물어보는데 말 안 해주면 사람 열받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 번 는 알아 몰라. 해당 교수는 당시 석 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CCTV가 경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 4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부산 분만사고 피해 산모. 국민청원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은 교수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이렇게 주사기로 피고름을 빼고도 대뢰 가해 교수를 선처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죠. 소위 그런 일들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전공의들이나 간호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촬영하는 게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앞 건물이 공사를 시작한 뒤로 집이 점점 기울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광주에 250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주민들이 시청과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일단 공사를 멈추겠다고는 했지만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추적 보도 훅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닥에 병을 내려놓으니 굴러가고 문도 저절로 열립니다. 경기 광주 오포읍에 있는 250세대 빌라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동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앞쪽에 다세대 주택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흙을 무리하게 파고 말뚝을 튼튼하게 박지도 않아서 건물이 기운 겁니다. 네, 그럼 무리하게 깎은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집 안팎에 생긴 균열은 더 불안합니다. 건물이 밀리고 내려앉으면서 땅에 구멍이나 방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벌어지면 와서 채워놓고 또 벌어지면 와서 채워놓고 이렇게.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타일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집안 보강 공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건물 아래로 와보시면 흙이 유실돼서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고 고정이 돼 있던 나무 기둥도 들려 있습니다. 바닥이 완전 꺼져서 거의 지금 한 5cm가량 내려앉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의 2배가량이 보강공사 이후에 지금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 공사가 계속되면서 더 큰 그 피해가 예상되고요. 인가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기존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철저한 계측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측은 집안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약해 벌어진 일이라는데 주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 지자체에 착공을 신고할 때 집안조사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만큼 미리 조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들을 하냐.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좀 땡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파고 가야 되는 거를 한 번에 3번을 걸쳐서 한 번에 쭉쭉쭉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집안 문제를 알고 있던 시청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자 주공사 중지와 보강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공문만 보낼 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단 겁니다. 허가는 내려 나갔고요. 건축법에 맞게끔 시공하면서 이제 건축주나 시공자가 이제 조치를 제대로 맞춰서 한 거겠죠. 주민들은 법원에도 올해 3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에서 문제가 더 생길지 입증이 필요하다는 건데 시공사의 보강 공사 계획도 이번 주에야 겨우 받아본 주민들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청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답답함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세입자 같아요. 주민들은 최근 광주 붕괴 사고를 보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이렇게만 눌러도 흔들려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넘어가는 건 한 방이잖아요. 건축주와 시공사 측은 우선 신축 공사를 멈추고 주민들과 협의해 집안 보강과 원상복구 공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